남편과 이혼 후 운명적으로 만난 남자가 알고 보니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제가 55살이 되도록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평범한 아줌마인 제가 어떻게 재벌 회장과 사랑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가 처음부터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전 남편이 그의 재산을 노리고 나타났을 때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은주라고 합니다. 올해 55살이에요. 경기도 작은 동네에서 마트 계산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딸 하나 있고요. 이혼한 지는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를 만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작년 9월 어느 날이었어요. 오후 3시쯤 되었을 거예요. 마트 앞 벤치에 앉아서 점심도 못 먹고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요즘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점심값도 아껴야 했거든요. 마트에서 파는 김밥도 3,000원이나 하니까요. 그런데 그때 벤치 옆에 누군가 앉더라고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키는 크지도 작지도 않고 평범한 체격이었어요. 입고 있는 옷도 그냥 평범한 셔츠에 색 바랜 청바지였고요. 신발도 낡아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점심 드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모르는 남자가 말을 걸어오다니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아니요, 아직 못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했죠.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근처에 국수집이 있는데 같이 가서 드시겠어요? 이렇게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목소리는 정말 따뜻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처음 만난 사람과 밥을 먹자는 게 좀 이상했거든요. 혹시 나쁜 사람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그런데 그분 표정을 자세히 보니 정말 진실해 보였어요. 눈빛이 맑고 미소도 자연스러웠어요. 나쁜 사람 같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뱃속에서 꼬르르 소리까지 나더라고요. 정말 창피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럼 같이 가실까요?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걸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 긴장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그분이 편안하게 얘기를 걸어주시니 점점 마음이 놓였어요. 가는 길에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정민호라고 하시면서 나이는 60살이고 몇 년 전에 은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내는 10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고 자식도 없어서 혼자 산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조금 슬픈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10년 동안 혼자 사셨다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제 소개를 했죠. 한은주라고 하면서 마트에서 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혼하고 15년째 혼자 살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러셨군요.
하시더라고요. 혼자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위로가 됐어요. 누군가 제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국수집까지 가는 동안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날씨 얘기부터 시작해서 요즘 물가 얘기까지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민호 씨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상식이 풍부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잘난 척하지 않으시고 제 얘기도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국수집에 가서 잔치국수를 시켰어요. 그분이 계산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계산하겠다고 했는데 괜찮다면서 본인이 먼저 제안했으니 자기가 내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민호 씨가 국수를 드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점잖으셨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드시면서 가끔 저에게 맛있냐고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국수를 너무 빨리 먹는다 싶으시면 천천히 드시라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하게 식사하는 것 같았어요. 이혼하고 나서는 딸하고만 밥을 먹거나 혼자 먹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며 대화를 나누면서 먹는 식사가 이렇게 따뜻한 건지 몰랐어요. 민호 씨는 정말 말씀을 잘하셨어요. 제가 마트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요즘 마트 업계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시고 손님들 상대하기 힘들지 않냐고 걱정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계산대 일이 보기보다 어려운 일이라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 제 일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새삼 깨달았어요. 평소엔 그냥 생계 유지를 위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민호 씨가 인정해 주시니 자부심이 생겼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나올 때 민호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정말 즐거웠다면서 혹시 괜찮으시면 가끔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누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 올 줄이야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혹시 잘못 생각하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고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민호 씨는 그런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전혀 재촉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생각해 보시라면서 마트 앞에서 가끔 뵐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시라고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민호 씨 생각이 났어요. 그분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좋은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 나이에 무슨 로맨스냐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집에 와서 딸 나영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점심 때 좋은 분을 만났다고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나영이는 처음엔
깜짝 놀라더니 엄마가 새로운 분을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보라고 당부했어요. 나영이 말이 맞았어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민호 씨와 나눈 대화를 계속 떠올렸어요. 그분이 아내를 잃고 10년 동안 혼자 살아오신 얘기를 하실 때의 쓸쓸한 표정이 자꾸 생각났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에서 혼자 살아가는 분을 만나게 되다니 이것도 인연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마트 앞 벤치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쉬는 시간에 나가서 인사를 드렸죠. 처음엔 그냥 안부 정도만 물어보다가 점점 얘기가 길어졌어요. 민호 씨는 정말 말씀을 잘하셨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부터 요리 얘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도 진심으로 들어주셨어요. 딸 얘기를 하면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제가 힘들어하는 일이 있으면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그분이 저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하시더라고요. 요즘 좋은 영화가 상영 중이라면서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남자와 영화를 본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정말 가고 싶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영화관에 가본지도 기억이 안 났거든요. 딸이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본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좋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영화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써서 옷을 입고 갔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를 입고 머리도 조금 손봤어요. 거울을 보니 그럭저럭 봐줄만 했어요. 영화관에서 만난 민호 씨는 평소와 비슷한 차림이었어요. 단정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계셨죠. 영화는 로맨스 영화였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영화라 재밌었어요. 그분도 즐거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영화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얘기도 나눴습니다. 민호 씨가 말씀하시길 제가 정말 좋은 분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마음 편한 사람을 만났다면서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혼하고 15년 동안 이렇게 마음 편한 남자분을 만난 건 처음이었거든요. 전 남편은 항상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는데 민호 씨는 저를 진짜 사람으로 대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서 산책도 하고 식사도 함께 했어요. 민호 씨가 요리를 잘하신다고 해서 한 번은 집에도 초대받았습니다. 민호 씨 집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정말 간소하게 꾸며져 있었고 생활용품도 필요한 것만 있었습니다. 은퇴하신 분이 혼자 사시기에는 적당한 집이었어요. 그날 저녁은 민호 씨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반찬들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민호 씨가 저에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은주 씨를 좋아하게 됐다면서
저와 진지한 만남을 갖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도 사실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나이에 사랑이라는 게 좀 민망하기도 하고 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딸 나영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엄마가 좋은 분을 만났다고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나영이는 처음엔 깜짝 놀라더니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호 씨에게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한 거죠. 이 나이에 연애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정말 행복했어요. 민호 씨도 저만큼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았고요. 사귀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민호 씨가 급하게 전화를 받고 어디론가 가시더라고요. 회사 일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은퇴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날 밤 민호 씨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고급차 한 대가 서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에서 민호 씨가 내리시는 거예요. 평소 버스 타고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이상했습니다. 며칠 후에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민호 씨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민호 씨가 계산할 때 카드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카드가 정말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검은색에 금색 글씨가 써 있는 카드였는데 일반 카드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할 때 점원이 민호 씨를 정말 정중하게 대하더라고요. 마치 중요한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민호 씨가 급하게 가시면서 지갑을 떨어뜨리신 거예요. 저는 그 지갑을 주우려고 했는데 지갑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카드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카드들을 줍다가 깜짝 놀랐어요. 정화건설이라는 회사 이름이 적힌 명함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명함에는 정민호 회장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손에 들린 명함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민호 씨 명함이 맞나 하고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정민호 회장, 그 글씨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민호 씨가 뒤돌아보시면서 지갑 고맙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지갑을 건네드리면서 급하게 헤어졌습니다. 집에 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호 씨가 회장이라고? 그것도 건설회사 회장?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입고 다니시는 소박한 차림을 생각하면 정말 상상이 안 됐거든요. 집에 와서 즉시 컴퓨터를 켰어요.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정화건설이라고 검색하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전국의 아파트와 빌딩을 짓는 대기업이었어요. 직원만 수천 명이고 매출도 수조 원에 달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정민호 회장의 사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그 민호 씨가 맞았어요. 하지만 사진 속 민호 씨는 제가 알고 있는 모습과 완전히 달랐어요. 정장을 입고 있고 표정도 카리스마 있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부동산 업계의 거물이고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왜 저 같은 평범한 마트 아줌마에게 접근하신 건가요? 혹시 저를 가지고 노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심심해서 장난하신 건가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밤은 정말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뒤척이면서 민호 씨 생각만 했어요.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평범한 은퇴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혹시 제가 돈을 보고 접근할까봐 걱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저를 우롱하려고 하신 건가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잠들 수가 없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민호 씨가 나오더라고요. 꿈속에서 민호 씨는 화려한 사무실에 앉아서 저를 내려다보면서 웃고 계셨어요. 그 웃음이 너무 차가워서 꿈에서 깨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민호 씨에게 직접 물어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마트에 출근해서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계산대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민호 씨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서 동료가 괜찮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점심시간에 평소처럼 마트 앞 벤치에 나갔는데 민호 씨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민호 씨를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연스럽게 대화했는데 갑자기 어색해졌어요. 민호 씨가 저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시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제 떨어뜨린 지갑에서 명함을 봤다고 하면서 왜 거짓말하셨는지 물어봤습니다. 민호 씨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다가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민호 씨가 왜 그러셨을지 이해하고 싶기도 했어요. 민호 씨는 잠시 당황하시더니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정말 미안하다면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하셨어요. 자신이 정화건설 회장이 맞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은주 씨에게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다가가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돈과 지위만 보고 접근했는데 은주 씨는 달랐다면서요. 정말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분을 숨긴 거라고 하시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민호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신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하신 게 서러웠어요. 저를 믿지 못해서 숨기신 것 같아서 상처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같은 평범한 여자가 재벌 회장과 사귄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신데렐라 같은 일이 일어날 리 없잖아요. 그래서 민호 씨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서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다고요. 민호 씨는 그렇지 않다면서 자신은 정말 진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민호 씨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을 내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 나영이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고 온 거예요. 엄마가 재벌 회장이랑 사귄다는 소문이 퍼졌다면서요. 아이들이 나영이에게 돈 많은 새아빠 생긴다고 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민호 씨와의 일을 딸한테밖에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문이 퍼진 걸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나영이가 친한 친구에게 말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아이들에게 말한 거였어요. 요즘 아이들은 소문이 정말 빨리 퍼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소문이 동네에도 퍼졌다는 거였어요. 마트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어떤 분은 농담처럼 복권 당첨됐냐고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말로 재벌이랑 사귀냐고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저는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어요. 돈 때문에 늙은 재벌에게 들러붙는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됐어요. 그런데 정말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전남편 기태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15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많이 늙어 보였어요. 기태는 저에게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재벌이랑 사귄다는 소문이 사실이냐면서 왜 자기한테는 말하지 않았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기태에게 그런 얘기 들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혼했고 15년 동안 연락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기태가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그래도 나영이 아빠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왜 말 안 하냐면서 자기도 알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호 씨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사위 인사를 드려야 한다면서요. 저는 기태의 속셈을 뻔히 알 수 있었어요. 민호 씨가 재벌이니까 뭔가 얻어낼 게 있나 생각하는 거겠죠. 정말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태에게 민호 씨와 헤어졌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태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헤어졌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기회를 왜 놓쳤냐면서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를 뭐로 보는 거예요? 돈벌이 도구로 보는 거예요? 저는 기태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다신 오지 말라고 했어요. 기태는 나가면서도 계속 중얼거리더라고요. 바보 같은 여자라면서 그런 기회를 놓치다니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정말 우울했어요. 민호 씨도 그립고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럽고 전 남편까지 나타나서 스트레스를 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민호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자신이 많이 아프다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고민됐어요. 헤어지기로 했는데 만나러 가도 되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아픈 사람을 그냥 둘 수도 없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마지막이라고 하시니 한 번 정도는 만나드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병원에 갔더니 민호 씨가 정말 많이 쇠약해져 계셨어요. 얼굴도 창백하고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저를 보시더니 정말 고맙다면서 와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면서 은주 씨에게 거짓말한 거 정말 후회한다고 사과하셨어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만은 정말 진심이었다면서 은주 씨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사실 저도 민호 씨를 사랑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이 너무 벅찼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우리의 신분 차이도 너무 컸어요. 그래서 민호 씨에게 말씀드렸어요. 제 마음도 진심이었지만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서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고요. 민호 씨는 아쉬워하셨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서 만약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다면서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사랑보다 현실을 택한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왔더니 기태가 또 와 있었어요. 이번엔 나영이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태가 나영이에게 엄마가 바보 같은 일을 했다면서 재벌 회장을 차버렸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나영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나서 기태에게 소리쳤어요. 내 딸한테 무슨 소리냐고 당장 나가라고 했죠. 기태는 나영이도 알 권리가 있다면서 엄마가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민호 씨를 만나서 다시 화해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기태의 속셈이 뻔히 보였어요. 민호 씨한테서 뭔가 얻어낼 생각이겠죠.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태가 정말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민호 씨 회사에 찾아가서 은주와의 일을 정리해 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좀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경악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태에게 절대로 민호 씨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만약 그런 일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태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딸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서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나영이를 위한다면서 사실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최악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태가 정말로 민호 씨 회사에 찾아간 거예요.
민호 씨한테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됐는데 기태가 회사 로비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은주의 전 남편이라면서 민호 씨를 만나달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보안 요원들이 말려도 계속 고함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창피했어요. 민호 씨한테 너무 죄송했고 기태가 원망스러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민호 씨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면서 기태 씨를 잘 설득해서 돌려보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민호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기태한테 연락해서 호되게 혼을 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창피한 일을 할 수 있냐면서 다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기태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면서 민호 씨가 너무 쌀쌀맞게 대했다고 불평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인사만 드리려고 한 건데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또 연락이 와서 민호 씨 집 주소를 알아냈다면서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절대 안 된다고 말렸어요. 그런 짓 하면 정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녁에 민호 씨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기태가 정말로 집까지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민호 씨를 만나달라고 때를 써서 할 수 없이 잠깐 만났다고 하셨어요. 기태가 뭐라고 했는지 물어보니 민호 씨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정말 황당한 제안을 했다면서요. 자기가 은주와 재회하도록 도와주면 그 대가로 사업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했다나요. 그리고 나영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학비도 지원해달라고 했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그런 뻔뻔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정말 창피해서 어디 숨고 싶었습니다. 민호 씨는 물론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태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기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딸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우겼다고 해요. 민호 씨가 정말 난처했을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어요. 그날 밤 기태한테 연락해서 정말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할 수 있냐면서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쳤어요. 기태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딸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화내냐고 되레 화를 내더라고요. 정말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튿날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호 씨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연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정화건설 회장이 중요한 발표를 한다고 모든 언론사가 몰려들었어요. 저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뉴스를 계속 봤어요. 오후 2시에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민호 씨가 나와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신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면서 개인적인 이유로 더 이상 회사 경영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분은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기자들이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물어보니 민호 씨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개인적으로 소중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민호 씨가 저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걸 알 수 있었어요. 기태가 계속 괴롭히고 주변에서 소문이 나면서 민호 씨도 힘들어 하신 것 같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 때문에 민호 씨가 그런 큰 결정을 내리시다니 정말 죄송했어요. 뉴스를 보고 나서 바로 민호 씨한테 연락드렸어요.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냐고 물어보니 민호 씨가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은주 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게 싫었다면서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돈이나 지위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쳤다면서 진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과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평범한 사람이 됐으니 부담 갖지 말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민호 씨가 저를 위해 그렇게 큰 희생을 하시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송한 마음도 컸어요. 제 때문에 민호 씨가 모든 걸 포기하시다니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민호 씨의 진심을 이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정말 저라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저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민호 씨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나서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민호 씨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씀드렸어요. 민호 씨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태였어요. 민호 씨가 회장직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화가 나버린 거예요. 저한테 전화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민호 씨가 회장을 그만뒀냐면서 이제 돈벌이가 안 되게 됐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건데 되레 저한테 화를 내다니 말이에요. 저는 기태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민호 씨나 저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계속 괴롭히면 정말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기태는 억울하다면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했지만 제가 워낙 단호하게 말하니까 결국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기태 문제는 일단 해결됐습니다. 민호 씨와 저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정말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개인 재산은 여전히 많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검소하게 살고 싶다면서 작은 사업이라도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의견에 동감했어요. 너무 크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민호 씨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니 카페 운영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호 씨도 요리를 잘하시니까 베이커리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카페를 준비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민호 씨와 함께 인테리어도 고르고 메뉴도 정하고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페 이름도 함께 정했어요. 은하 카페라고 지었는데 제 이름 은주에서 따온 거예요. 민호 씨가 제안하신 건데 정말 기뻤어요. 카페 오픈 준비를 하면서 딸 나영이도 많이 도와줬어요. 처음엔 엄마가 재벌이랑 사귄다고 해서 어색해했는데 민호 씨가 평범한 사람이 되시니까 훨씬 편해하더라고요. 민호 씨도 나영이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딸처럼 생각한다면서 대학 학비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영이도 민호 씨를 좋아하게 됐어요. 진짜 아빠처럼 따르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준비해서 드디어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동네 분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커피 맛이 좋다고 자주 오시더라고요. 민호 씨가 만든 빵도 정말 맛있어서 입소문이 났어요. 카페 운영이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딸도 행복해하고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기태가 또 나타났어요. 이번엔 카페로 직접 찾아온 거예요. 오후 2시쯤이었는데 손님들이 많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큰 소리로 외치더라고요. 여기가 그 유명한 카페냐면서 재벌 회장이 운영하는 카페라고 했어요. 손님들이 모두 깜짝 놀라서 기태를 쳐다봤어요. 저는 당황해서 기태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기태는 밖에서도 계속 큰 소리로 떠들어댔어요. 자기도 카페 운영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서 나영이 아빠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민호 씨가 얼마나 투자했는지 자세히 물어보면서 자기도 지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15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저는 기태에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우리 카페에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태가 더욱 화를 내면서 이상한 협박을 했어요. 만약 자기를 무시하면 온 동네에 민호 씨와 저의 관계를 다 떠벌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영이 학교에도 가서 친구들한테 엄마가 어떤 여자인지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정말 악질이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기태는 계속 괴롭혔어요. 거의 매일같이 카페 앞에 나타나서 서성거리거나 손님들한테 이상한 말을 하기도 했어요. 어떤 날은 카페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면서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희 카페가 재벌 돈으로 차린 거라고 떠벌리면서 손님들을 쫓아보내려고 했어요.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민호 씨도 기태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어떤 날은 기태가 민호 씨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타나면 큰 소리로 사위라고 부르면서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스토킹과 영업방해 혐의로 신고했더니 경찰이 기태에게 경고를 주더라고요. 하지만 기태는 며칠 후에 또 나타났어요. 이번엔 정말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어요. 카페 앞에서 집회를 연 거예요. 자기가 나영이의 친아빠인데 재벌이 자기 딸을 빼앗아 갔다면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피켓에는 내 딸 돌려달라, 재벌의 횡포를 고발한다, 이런 말들이 써 있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카페 손님들도 어리둥절해했어요. 그리고 기태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까지 나누어 주면서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하소연했어요.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기태한테 가서 당장 그만하라고 소리쳤어요. 기태는 자기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면서 끝까지 버텼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민호 씨가 진짜 나영이를 사랑한다면 친아빠인 자신과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결국 경찰이 와서 기태를 데려갔습니다. 그 일 때문에 카페가 며칠 동안 시끄러웠어요. 하지만 다행히 단골 손님들은 저희 편을 들어주셨어요. 기태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다들 알고 계셨거든요. 그 후로 기태는 벌금을 물고 집회금지 명령까지 받았어요. 더 이상 카페 근처에 나타날 수 없게 됐습니다. 카페 운영도 잘 되고 민호 씨와의 관계도 정말 좋았어요. 1년 정도 지났을 때 민호 씨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정말 로맨틱하게 카페에서 손님들 앞에서 무릎 꿇고 프로포즈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좋다고 했어요. 손님들도 모두 박수 쳐주시고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정말 설렜어요. 이 나이에 웨딩드레스를 입게 될 줄 몰랐어요. 민호 씨가 예쁜 드레스를 골라주셨어요. 너무 화려하지 않은 단정한 드레스였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식은 작게 치르기로 했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카페에서 했습니다. 딸 나영이가 저를 정말 예쁘다고 하면서 축하해 줬어요. 마트 동료들도 와서 축하해 주셨고 정말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에 기태가 또 나타났어요. 결혼식장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미리 경비를 부탁해둔 덕분에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기태는 밖에서 중얼거리면서 자기도 축하해줄 권리가 있다고 떠들었지만 아무도 상대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정말
아름답게 치러졌어요. 민호 씨와 제가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로맨틱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희는 카페 위층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정말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함께 카페를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민호 씨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집안일도 함께하고 제 말도 잘 들어주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셨어요. 나영이도 민호 씨를 정말 좋아했어요. 이제는 정말 아빠라고 부르면서 뭔가 고민이 있으면 민호 씨한테 먼저 말할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 기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정말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어요. 카페 앞에서 집회를 연 거예요. 자기가 나영이의 친아빠인데 재벌이 자기 딸을 빼앗아 갔다면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카페 손님들도 어리둥절해했어요.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기태한테 가서 당장 그만하라고 소리쳤어요. 기태는 자기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면서 끝까지 버텼어요. 결국 경찰이 와서 기태를 데려갔습니다. 그 일 때문에 카페가 며칠 동안 시끄러웠어요. 하지만 단골 손님들은 저희 편을 들어주셨어요. 기태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다들 알고 계셨거든요. 그 후로 기태는 벌금을 물고 집회금지 명령까지 받았어요. 더 이상 카페 근처에 나타날 수 없게 됐습니다. 그제야 정말 평온해졌어요. 기태 걱정 없이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정말 행복해요. 카페도 잘 되고 있고 민호 씨와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어요. 나영이도 대학에 잘 다니고 있고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가끔 예전을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아요. 마트에서 일하던 평범한 아줌마였던 제가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민호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사랑은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한 마음이에요. 민호 씨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저도 민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이런 행복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물론 힘든 일도 많았어요. 기태 같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면서 더욱 끈끈해진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이 저희 부부를 보면서 부럽다고 하세요. 이 나이에 저렇게 사랑스럽게 지내는 게 정말 보기 좋다면서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저희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한다면 언제든 새로운 사랑이 가능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하면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호 씨가 저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고 소중하게 대해 주시니까 저도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진실한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저도 55살에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잖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해요. 저도 처음엔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진짜 저를 아끼는 사람들은 모두 제 행복을 응원해줬거든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어차피 멀리하는 게 좋아요. 기태 같은 사람들은 제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해요.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내 행복을 지키는 건 제 권리니까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민호 씨 같은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라 제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제가 처음에 민호 씨와 밥 먹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또 민호 씨가 재벌이라는 걸 알았을 때 완전히 포기했다면 역시 지금 같은 행복은 불가능했겠죠.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큰 행복을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작은 용기부터 내보세요. 새로운 사람과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세요.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괜찮아요. 실패도 경험이고 그 경험이 다음 기회를 더 좋게 만들어줄 거예요. 저도 이혼이라는 힘든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민호 씨의 진심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 무의미한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도 마트에서 계산대 일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민호 씨를 만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매일이 설레고 행복해요. 카페 일도 재미있고 민호 씨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정말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하고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세요. 분명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일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열어두세요. 기회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거든요. 저처럼 마트 앞 벤치에서 운명의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해요. 저도 민호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별 기대 없이 만났거든요. 그냥 점심이나 함께 먹자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이렇게 큰 행복으로 이어질 줄 몰랐어요. 인생의 작은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중에 정말 특별한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민호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계획이에요. 카페도 더 크게 키워보고 싶고, 나중에는 지점도 내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어요. 민호 씨와 함께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풍경도 보고 싶어요. 나영이도 곧 졸업인데 졸업하면 우리 카페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요. 가족이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대돼요. 이렇게 행복한 계획들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만 했는데 지금은 미래가 기대돼요.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꼭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나이는 정말 상관없어요.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용기 내세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분명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제 얘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55살 하는 주의 정말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제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